뽕. 자, 그러면 허미. 자,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기준 전극입니다. 기준 전극. 기준 전극. 좋아. 자, 이 기준 전극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기준 전극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게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한 장 넘기시면 거기 9.2 바로 세츄레이티드 켈로멜 세츄레이티드 켈로멜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세츄레이티드 켈로멜 일렉트로드. 자, 그러면 얘는 굉장히 유명해서 SCE 이렇게 이제 줄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녀석이다.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구동이 되냐면 이렇게 구동이 됩니다. 거기에 KCl 글래스월 포로스 플러그 솔트 브릿지 세츄레이티드 KCl 솔루션 와이어 순 액체 순 KCl 자, 이렇게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유효석에 대해서 모델링. 자, 얘를 이렇게 만듭니다. 보면 여기에 여기서 이게 좀 독특하긴 한데 이게 좀 독특해요. 독특한데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게 수용액은 수용액이에요. 수용액인데
얘가 어디에 꽂혀 있냐면 수은 리퀴드에 꽂혀 있어요. 일단 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수은 액체에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은 액체에 꽂혀 있는데 묘하게도 이 수은 액체가 또 이제 막 뭐랑 섞여 있어요. 어떻게 섞여 있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뭔가 석출되어 있는 고체랑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Hg2Cl2 솔리드와 KCl 솔리드가 석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고체하고 요 고체가 있는데 여기에 수은 액체가 밑에 깔려 있고 위가 수용액이야. 상당히 복잡하지? 좀 복잡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소는 반드시 백금선입니다. 백금선 이렇게 연결해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Hg2Cl2 요 놈은 원래 속성이 뭐냐면 침전입니다. 그러면 침전이니까 여기에 있는 수용액 중에 녹는 거겠어요? 안 녹는 거겠어요? 안 녹습니다. 그죠? 안 녹아요. 안 녹고 원래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것에 수은 액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왜 고기 먹으러 가면 그 참기름장 있잖아요. 소금 있고 참기름 부어 놓으면 소금이 참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그래서 소금이 덩어리채로 있고 거기에 참기름을 부은 것처럼 이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수은이 액체로 따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부어 놓은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의 KCl은 보통은 물에 녹아야 안 녹아요? 잘 녹습니다. 보통은 물에 잘 녹는데 그러면 이 수용액에는 누구하고 누가 녹아 있겠어요? 당연히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녹아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K 플러스의 역할은 뭘까요? K 플러스 역할은 뭐예요? 전기화학 반응의 상상. K 플러스 같은 거를 무슨 금속이라고 하죠? 주기율표에서 이런 걸 무슨 금속이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죠. 알칼리 금속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항상 구경꾼이옵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무조건 구경꾼 이온이고요. 그래서 KCl이 여기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물속의 일부가 녹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Cl 마이너스가 여기서 어떤 상태냐면 포화 수용액으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KCl이 원래 물에 잘 녹지만 KCl을 얼마나 때려 넣었냐면 여기에 있는 KCl이 수용액으로 완전히 포화될 때까지 KCl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 포화 수용액, 포화된 정도보다 더 많은 KCl은 고체로 석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용해도 이상이 이런 식으로 석출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 물에 안 녹으니까 이런 식으로 석출되어 있는 거고 침전인 거고 KCl은 보통 물에 녹는데 여기 완전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해도를 넘어서는 이렇게 고체로 석출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수은을 따라 놓고 수용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백금선은 어디에 잠겨 있도록 수은에 잠겨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이제 이 Cl-가 포화가 되면 보통 그 농도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2.86몰, 2.9몰 정도예요. 그 농도가. 그래서 이 몰 농도가 2몰, 1몰이 넘어서면 굉장히 진한 유효인 거죠. 그래서 Cl-의 농도가 대략 2몰에서 3몰 정도 되는 굉장히 진한 수용액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짠 은판을 걸고 AgNO3 수용액인데 1몰이라고 하자. 아시겠죠? 1몰이라고 하자. 그럼 이때 여기서 스위치 세팅을 하고 짜잔 여기다가 전압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0낙이고요. 오케이. 자, 우선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좋아. 아이고. 오, 왔어. 자, 나 그랬습니까? 자, 이때 보통 에노드 캐소드가 왼쪽 오른쪽 어디예요? 보통 왼쪽에 쓰는 게 에노드 캐소드 뭐예요? 왼쪽에 쓰는 게 에노드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캐소드거든. 그러면 그 에노드 캐소드의 보통 반응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캐소드 쪽에서는 산화 반응이 돼요, 환원 반응이 돼요. 이쪽은 캐소드가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요. 저기에 있는 에노드가 산화 반응, 반쪽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스위치 온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반응식을 분석해 보자. 첫 번째 1. 캐소드. 자, 캐소드에서는 환원 반응이 되면 되죠. 그럼 그 캐소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AG 플러스하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있는데 아까 포타슘 양이온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NO3 마이너스의 역할이 뭐겠어요? 역시나 구경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은 바로 AG 플러스와 AG 사이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에노드 반응은 AG 플러스가 환원 반응이 돼서 은으로 섭출되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은에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표준 환원 전위라고 했죠. 그 표준 환원 전위가 값이 얼마다? 0.799V 정도예요. 그래서 이 캐소드에서 은이 환원되는 반응의 표준 전위는 0.799V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에노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 에노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Ag2Cl2 솔리드가 자,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 가지고는 뭐가 된다? 수은 액체. 그 다음에 Cl- 음이요. 요렇게. 그래서 이때의 요 표준 전위가 얼마냐면 값이 거기 나오는데 얼마더라? 값이 0.268.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쓰여져 있는 거는 산화 반응, 아니 쓰여져 있는 건 환원 반응이죠. 전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에노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곳에 역반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이겁니다. 누구하고 누가 반응을 한다? 수은과 염소 마이너스 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전자를 내어놓고 Ag2Cl2로 섭출되는 반응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은이 있고 Cl-가 있나요? 네, 수은이 있고 Cl-가 있잖아요. 무슨 말 되겠어요? 수은이 있고 Cl-가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반응을 해서 Ag2Cl2로 섭출되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는 녀석으로 섭출이 되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짜잔! 자유전자가 생성이 된 다음에 그 자유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요 수윤액 중에 있는 AG 플러스가 이동을 해가지고는 이 극판에서 은으로 석출되는 이런 반응이 그냥 전체 반응일 뿐이에요. 그래서 에노드에서는 수은과 Cl-가 반응을 해서 H2Cl2로 석출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그게 반대쪽으로 가서 은이랑 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게 전체 반응일 뿐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 위쪽처럼 이 반응의 표준산은 전위도 0.268V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게 표준 조건이잖아요. 표준 조건의 뜻은 Cl-의 농도가 몇 몰일 때? 1몰 농도일 때를 뜻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리퀴드,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솔리드는 항상 무슨 상태라고 했어요?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고체와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액체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표준 조건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반응이 이것도 표준 조건이고 고체도 표준 조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Cl-마저 1몰 농도면 그게 완전히 표준 조건인 거죠. 그럴 때 전위가 얼마? 0.268V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Cl-의 농도는 사실 얼마예요? 2.9몰이죠. 표준 조건이에요? 표준 조건 아니에요? 표준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전위 이때를 SCE라고 쓰는데 SCE라고 쓰는 순간 여기 노트 표시가 있어요? 사라졌어요? 노트 표시가 사라졌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l- 포화 수용액이죠. 그 농도가 2.9몰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Cl-로 포화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잘 보세요. 얘가 1몰일 때 0.268V잖아요. 그러면 얘가 포화가 돼가지고는 2.9몰로 1몰보다 증가하면 이 전위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자, 1몰일 때 0.268V잖아요. 근데 얘가 실제로는 2.9몰이라고 했죠. 2.9몰이면 이 전위는 이것보다 커지겠어요? 이것보다 작아지겠어요? 커져요. 자, 다시 한번 1몰일 때는 0.268V예요. 그러면 2.9몰이면 0.268보다 커지냐 작아지냐예요. 여러분들은 뭘 배웠냐면요. 르 샤틸리에 원리를 배웠어요. 르 샤틸리에 원리를 생각해보세요. 1몰일 때 0.268V잖아요. 근데 포화가 되면 2.9몰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값은 0.268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르 샤틸리에 원리를 생각해요. 냠냠. Cl-는 주어진 반응의 생성물이에요,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이요. 생성물.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 생성물이죠. 생성물이 1몰에서 2.9몰이 되면 생성물이 많아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많아졌죠. 그럼 생성물이 많아지면
정반응은 더 잘 돼요, 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얘가 1몰 농도일 때는 0.268인데 2.9몰 농도가 되면 이것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요. 작아진다고요. 알겠어요? 값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원리적으로 Cl-의 농도가 진해지면 저렇게 표기된 환원 반응의 자발성은 감소해서 전이가 감소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해했어요? 어이구. 어이구.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 포화순액으로 만들어버리면 사실 이 2.9몰 농도는 변해야 고정되거든요. 포화순액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농도는 변해야 고정돼요. 고정돼 버리겠죠. 왜? 여기 KCl이 잔뜩 섭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KCl이 잔뜩 섭출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Cl-가 실제로 수은이랑 반응을 해서 H2Cl2로 바뀌어도 얘가 일부 없어지면 다시 얘가 용해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l-는 이 둘의 반응이 진행이 돼도 Cl- 농도는 변한다, 고정적이다? 고정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화수용액에서는 Cl-의 농도가 고정되는 농도가 된다. 무슨 말 알죠? 그러면 이때 전체 반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홍채 반응은 이것도 전자 하나 환원하고 이것도 전자 환원하니까 전체 반응은 위에서 아래를 고스란히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고스란히 빼주면 이렇게 되겠네. Ag 플러스 AQ 그 다음에 HG 리퀴드 Cl 마이너스 한 다음에 Ag 솔리드 더하기 2분의 1 Ag2 Cl2 솔리드. 맞죠? 저기 그냥 전체 반응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될 거냐? 노란색으로 쓸까? 자, 반응식을 위에서 아래를 뺐으니까 전위는 어떻게? 바로 저기 주어져 있는 전위를 그대로 0.799 이 제로 Ag 플러스 빼기 이 세츄레이트 필로멜 일렉트로드 요걸 계산해 주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0.799 빼기 0.241이 될 테니까 계산해 주면 얼마가 나올 거예요? 0.558V 맞나요? 저런 값이 나올 겁니다. 이때 재밌는 건 이 전위는 표준 전위의 표준 전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구한 얘는 표준 조건이 아니죠. 왜? 얘가 표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Cl-의 농도가 1몰이 아니라
2.9몰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화 용액이니까 Cl-가 1몰보다 훨씬 더 진한 용액이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나와 있는 이 전이는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에 대한 전이 값으로 계산이 0.58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셀에 대한 반응식 작성과 전위를 구하는 방식, 이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준전극이라고 하는 걸 왜 이렇게 만드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매우 컴팩트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아주 컴팩트하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요,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개는 지금 같은 거예요. 저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면 바로 이쪽이 에노드잖아요. 세츄레이트 캘로멜 일렉트로드 에노드인데 이 에노드에 나와 있는 요 염다리 있죠. 염다리를 포함하여 얘를 요만큼을 이렇게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안에 존재하는 수용액의 수은 액체의 H2Cl2 솔리드의 KCl 솔리드의 Cl-포화 용액까지를 다 때려 넣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면 얼마나 작게까지 만들 수 있냐면 머리카락 굵기까지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염다리 부분이죠. 염다리 부분. 실제로 염다리 부분이 AgNO3 수용액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이 염다리에 존재하는 요 염다리를 구성하는 이 부분이죠. 요 부분. 요 염다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염다리가 접촉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수용액이 얘랑 직접 접촉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염다리가 여기 접촉해 있는 거죠. 그 염다리 부분을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고 이 안에 모든 걸 다 때려 넣는 거야. 이 안에 뭐가 있겠어? 이 안에 수은, 액체도 넣고 HG2Cl2 솔리드도 들어가 있고 KCl 솔리드도 있고 KCl 포화 수용액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 뭐겠어요? 이 부분이 바로 염다리 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염다리를 쫙 축소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세츄레이티드 필로멜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게 저거 자체에 산화원원 반응식 분석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쟤를 아주 조그맣게 축소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쟤를 알아야 그래야 산화원원 적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산화원원 적정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저 녀석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가 되면 은을 걸었을 때 아이고 여기 이제 전압계가 이렇게 있겠죠? 은을 걸었을 때 측정되는 전압이 0.558V인 거고요. 은이 아니라 구리를 걸면 또 뭐가 나올 거고 철을 걸면 뭐가 나올 거고 주석을 걸면 뭐가 나올 거고 파일이 찍을 거라 이런 거지. 그래서 세츄레이티드 캘로멜 일렉트로드를 준비한 다음에 상대 물질을 바꿔가면서 계속 측정을 하면 여기 뭐가 나올 거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저런 상태로 뭐를 한다? 산화환원 적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환원 적정을 하려면 저런 식의 전극 물질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 아이디어를 끄끄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해했다면 어디로 가느냐? 252페이지. 252페이지로 가보세요. 252페이지. 찾았습니까? 252페이지. 252페이지 찾았죠? 250페이지 찾았죠? 그 225페이지에 거기 레독스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죠? 252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225페이지에 레독스 타이트레이션. 요걸 이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독스 타이트레이션을 해 나가는 과정이 산화원원 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중에 좀 어려워요. 적정 중에 가장 원리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걸 분석해 나가는 게 다른 적정하고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이제 줄게요. 준다잉. 후이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세팅에서 염다리를 포함하여 요 복잡 다단한 걸 어느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 요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어떤 수용액에다가 뚝 담그면 바로 뭐가 팍 측정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전극이 개발되면서 무슨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갔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무엇의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극 물질을 만들 때 여기 이제 염다리 부분 있죠. 이 염다리 부분을 구성하는 물질도 다양하거든요. 그 염다리 부분을 구성하는 물질 하나 만드는 걸로 노벨상이 나왔어요. 이 노벨상이 나왔어요. 이게 전체도 아니고요. 염다리를 구성하는 어떤 특정, 그게 막 기술적으로 뭐가 있겠죠? 그 물질 하나 합성하는데 노벨상 나왔어요. 이게 노벨상 걸려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개발되면서 무슨 성공 확률이 확 증가했다? 바로 외과 수술 성공 확률이 확 증가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웬 외과 수술? 웬 외과 수술? 웬 외과 수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경방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이탈식? 자, 성민이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자, 외과 수술할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외과 수술할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마취제. 마취제가 필요하죠. 왜? 존나게 아프니까요. 푹 찌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살아있는 사람이 배를 가르는데 안 아프겠어요? 엄청 아프지. 외과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아프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마취제. 근데 마취제는 이게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뭐냐면은 과거로부터 있었어요. 이게 뭐 마약 성분 같은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써왔기 때문에 마취제는 있었는데 이 외과 수술에 성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마취가 된 다음에 또 외과 수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거 이게 꼭 있어요. 이거 없으면 외과 수술이 안 돼요. 칼. 아 칼이요? 체내 칼은 저기 구석 시대부터 칼은 있었죠. 체내 그 이온 농도를 체크해줘야 돼. 안 좋게. 좋아요. 다 좋은데 바로 근육 이완제가 필요해요. 근육안제. 근육 이완제. 근육 이완제가 왜 필요하다? 잘 찢어요. 정답.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여러분 칼 맞아본 적 있어요? 자, 이게 칼을 푹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근육이 팍. 네, 정답. 왜냐하면 칼을 딱 맞잖아요. 칼을 맞으면 이게 상처가 벌어지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가 피가 질질 날 거 아니에요. 피가 질질 나면 어떻게 되죠? 가출혈. 죽어요. 그러면 칼 맞았다고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칼 딱 맞는 순간,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정 이상의 이 피부에 손상이 가는 순간, 갑자기 내 몸은 반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주변의 근육이 아주 긴장해요. 주변의 근육이 딱딱하게 긴장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 주변의 혈관을 막아버려요. 뭐를 막기 위해서? 출혈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을 딱 맞으면 그 주변이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억지로 칼을 뽑아버리면 이제 더 크게 벌어지면서 피가 팍 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 딱 맞으면 뽑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뽑으면 안 되고 그 상태로 이제 활이나 칼을 맞게 되면 그 상태로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처치한 상태에서 이제 주변의 장기 손상 여부와 이게 다 알고 거기서 이제 제거를 해야지 함부로 뽑았다가는 내부 장기도 손상될 수도 있을 뿐더러 이게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뽑을 때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서 더 큰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배를 갈라야 되는데 메스를 딱 댔더니 처음엔 칼이 들어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욱 칼이 안 들어가.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하기 쉽겠어요? 상당히 성가시겠어요? 힘들겠죠. 미세한 세밀한 수술이 힘들겠죠. 그래서 또 외과 수술할 때 필요한 게 뭐다? 칼을 맞아도 근육이 긴장하지 않게 해주는 케미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근이완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이완제가 최초로 언제 개발됐을까요? 세계대전. 바로 19세기 말에 흉볼트라고 하는 위대한 탐험가로부터 서구 세계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흉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오스트리아 사람인가 독일 사람인가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19세기 탐험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세기 탐험가인데 어디를 여행했었냐면 저기 남아메리카를 여행했어요. 그럼 남아메리카의 자연환경은 유럽하고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다니다가 원주민들이랑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원주민들이 저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어떤 꽃을 얘기해 줄 거예요. 저걸 먹으면 왜 안 되냐? 했더니 저걸 먹으면 악마를 만나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저게 뭔데? 했더니 저걸 먹고 나면 사람이 완전 며칠 동안 의식을 차릴 수가 없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흉볼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 뭐지? 하고 먹어본 거예요. 참 사람이 용감하기도 하지. 네. 그걸 먹고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을 기절해. 일주일 기절. 그 옆에서 원주민들 이거 먹지 말라니까 하면서 무슨 막 숨을 흐르고
거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별의별 환각을 다 왔겠죠. 그러면서 이 뭐지? 그걸로 처음 근이완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흉볼트가 개발한 근이완제가 지금도 외과 수술에서 쓰여요. 그래서 외과 수술할 때는 마취약을 주입을 해서 사람을 뿅감기 한 다음에 그 근이완제를 써서 근육을 완전 이완시키는 거예요. 쭉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된 상태에서 사람은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마취가 돼도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자다가 잠꼬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꼬대하다 환자가 막 움직여요. 그러면 수술하다가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근이완제를 써주면 사람이 완전 시체가 되듯이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할 때는 근이완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흉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남비를 갈고 다니면서 자기 몸 희생해가지고는 발견한 그것 때문에 외과 수술이 굉장히 빨리 진행한 거죠. 그런데 또 외과 수술을 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점, 바로 뭐다? 외과 수술을 하려고 마취를 시키고 근이완제를 썼더니 불사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취제 근이완제까지 쓰면 이거는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하고 구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수술을 열심히 하다가 이게 수술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 네. 그때 이걸 쓰는 거야. 뭐? 사람이 살아있다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있죠. 네. 그 여러 지표가 뭐냐면 바로 혈액 내 산소 농도, 그 다음 혈액 내 무슨 농도? 이온은 알칼리 이온 농도, 알칼리 토금속 농도가 사람의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죠?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 농도가 왜 중요하죠? 그리고 생물학자 학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P 플러스랑 Na 플러스랑 네, 걔가 어디에 관여하기 때문에 뉴런에서 신경능 전달에 관여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혈액 내에 알칼리 토금속 농도와 알칼리 금속 농도가 일정한 상태 안에 어떤 영역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보다 이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신경이 과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그것보다 농도가 과도하게 낮아지면 신경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술하는 도중 이 사람이 살아있느냐 안 죽어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알칼리 금속 농도, 알칼리 토금속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농도가 일정하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바로 적정이죠. 적정을 해서 농도를 확인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화학 실험에서 적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빨리 걸려요. 적정 실험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이 수술해서 누워. 그럼 배를 푹 가르면 피가 찔찔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피를 조금 떠다가 적정 실험을 하는 거야. 칼슘 농도하고 NA+ 농도를 적정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농도가 얼마나 의사 선생님 지금 농도가 얼마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그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 농도를 실험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겠지. 그때 배를 가르면서 피가 줄줄 새나온 그 길에다가 백군형에다가 얘를 꽂아주는 거야. 그 배를 가르잖아. 가르면 그 피가 줄줄 있을 거 아니야. 곧다가 얘를 딱 꽂아주는 거야. 그럼 얘를 딱 꽂아주면 내가 원하는 특정 이온의 농도에 따라 여기 전이가 걸리겠지. 그럼 그 전이가 어떻게 되겠어? 항상성 안에 들어오는 전이로 유지되는지를 모니터로 가서 체크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전이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피 속에 있는 농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럼 그때 무슨 영화 보면 막 간호사 승합제 갑자기 푹 하면 그게 그거야. 알겠어요? 그 막 삐삐삐 하는 그게 그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체처럼 죽어 있는 사람이 진짜 죽은 건지 여전히 살아 있는 건지를 뭐로 확인한다? 요걸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전극이 개발되고
외과수술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향상돼요. 노벨상 줄만하죠.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뭐 한 거냐 했겠지만 이 인류 역사를 뒤집은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사나워는 적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256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11 레독스 타이트레이션 이걸 한번 살펴보자. 자, 레독스 타이트레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바로 산화 화원 적정이겠죠. 자, 그럼 이 산화화는 적정. 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 11.1 적정 곡선 랭글리 해서 거기 내 교재에 연습 문제 40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연습 문제의 40이가 뭐냐? 이겁니다. 0.100몰 철삼가. 철 몇 가? 철삼가 수용액 몇 밀리리터가 있었냐면 100밀리리터가 있었어. 거기에 마찬가지로 0.100몰 주석 이가 수용액을 첨가하는 거야. 그때 나타나는 전위를 계산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바로 연습 문제 40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삼가가 이 정도 농도로 이 부피가 있는데 거기에 주석가를 떨어뜨리면서 첨가하면서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문제에 어떤 게 주어져 있냐면 문제에 보시다시피 제시된 전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위 값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나타나네요. 철 3가가 전자를 받아가지고는 철 2가가 될 때 그때 표준 전위가 여기서 철 3가 의 표준하는 전위가 0.732V고요. 그 다음 주석 4가가 전자를 받아들여가지고 주석 2가가 됐을 때 이 반응의 표준하는 전위가 0.139V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썼던 HG2Cl2 솔리드 전자 받아들여가지고는 수온 리퀴드의 Cl-가 된다고 할 때의
그때 세츄레이티드 킬로멘 일렉트로드의 전위는 0.241V. 오케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철삼가, 주석사가 그리고 세츄레이티드 킬로멘 일렉트로드의 전위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됐나요? 네. 됐죠? 다 썼어요? 최대 썼어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뭐 할 거냐? 바로 이거에 대한 실험 장치를 이해해야 된다. 아마 서나원을 작성하면 이 실험 장치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실험 장치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데이터 처리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대다시만하게 큰 세츄레이티드 킬로멘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걸 그대로 그릴게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세츄레이티드 킬로멘 일렉트로드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자, 요 도선이 뭐라고 했어요? 백금선 PT 와이어라고 했죠. 거기에 스위치 세팅을 딱 하고, 자, 이것도 그냥 백금선입니다. 백금 전구를 그냥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굴 세팅하고, 전압계를 세팅하고, 요거 자체도 백금선입니다. 이걸 어떤 수행에게 담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놈이 세츄레이티드 킬로멘 일렉트로드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그림만 보면 이 그림만 보면 이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이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딱히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 차이라고 하면 여기는 음판에 연결을 한 거고 여기는 그냥 은 띄워버리고 그냥 백금선을 좀 더 늘어뜨린 거고요. 무슨 말 알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어떻게 철 3 플러스 수용액을 0.100몰 그리고 100ml로 이렇게 초기 농도 세팅을 해준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그냥 은판에 AgNO3 수용액을 만든 것처럼 그냥 백금 전극의 철삼가 수용액을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게 초기 농도가 얼마였고요? 0.1몰이었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뭐랑 똑같다는 걸? 이거랑 똑같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은 원래 아까 더 크게 그렸던 이 그림이었던 거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에노드예요, 캐소드예요? 에노드. 이게 그냥 에노드였고요.
그러면 이 백금 전극이 에노드의 캐소드예요. 그래서 이게 캐소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저 상태의 그림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 명심. 이 상태에서 뭘 준비하느냐? 바로바로바로가 이런 실험 장비를 준비합니다. 얘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적정에서 맨날 쓰이는 뷰렛입니다. 실제로 뷰렛 본 적 있죠? 네. 그리고 이거 생긴 거, 뾰족해. 이거 키도 이만한 거. 그놈입니다, 그놈. 저 안에 뭐 넣어놨을까요? 이 안에 뭐 넣어놨을까요? 바로 주석 입가를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0.1몰이죠. 0.1몰 농도 주석 입가를 저기에 넣어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뷰렛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쟤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넣어주고. 똑똑똑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얘가 똑똑똑똑똑똑똑똑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어 놓은 부피에 따라서 여기 전이가 달리 측정이 되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 전이를 순간순간 싸그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45. 몇 시 45분? 4시 45분? 그러면 1시1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옵시다. 마려. 내가 너무 마려. 짜잔.